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김명성 의장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충남도의회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깨도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소감과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11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22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마중물을 작용할 수 있도록 네.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균형을 추구하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 제고라든지 제도권 개선 또 우리 전문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도민들이 선택한 양중소 집행부 김지철 교육행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또 의회의 본연 역할인 견제 감시에도 소홀함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이제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좀 누구보다 좀 바쁘게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우리 산하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현안의 문제점, 그 우리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후반기 의정에 많은 도움이 됐고 또한 아울러서 계속 이어서 단체들과 만남을 가질 겁니다. 네. 또 우리 최근엔 도에서 우리가 이 막중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로를 했는데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처참한 현장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 현장에는 앞으로 예방을 더 철저히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과 또 관리 체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의장님께서는 도의회 재선 또 5선 당진시의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신 만큼 좀 많은 경륜을 또 쌓아 오셨는데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한 성과 또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성과를 뽑는다면은 도민과 함께한 농어민 수당 지원에 대한 조례를 첫 번째 뽑고 싶습니다. 네. 본 의원이 2018년도에 농업, 농촌, 다원족 기능에 대한 지원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농가 기본 소득제, 농어민 수당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도민들이 2만 3천 명이 서명을 받고 우리 도의원님들과 함께 농어민 수당에 대한 조례를 통과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양승조 우리 집행부한테 5분 발언 또 우리 도정 질문을 통해서 농어민들의 아픔을 좀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제주도 지원이 전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한 게 1991년도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이나 그 전에 30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보좌관이 9명이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의원 혼자서 입법 활동이라든지 예산 심사라든지 민원 활동을 하나서 10가지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폐지가 됐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전문 인력을 지원을 받고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우리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와 네. 4개 그 협의체와 함께 같이 공동으로 그 지방자치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게 지금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많은 관심,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이 후반기 의회 새 비전으로 소통, 실천, 행복 의정을 제시하면서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좀 어떻게 실천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후반기 의회는 그 소통을 더 주력하려고 합니다. 도민의 대기관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녹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의회는 우리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정, 네. 또 현장에 찾아가는 실천 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 의정으로 우리 도민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아울러서 그 도민의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민이기 때문에 합니다. 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소통을 제가 아까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접수한 의견을 즉시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가서 예. 민원을 해결하고 실천에 옮기면은 우리 지역 도민들도 그 의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행정에 대한 신뢰심이 높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항상 웃음이 피는 네. 그런 행복한 도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후반기 상임위원장들이 모두 좀 초선이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의장님의 리더십과 역할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의회 11기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42명이 계십니다. 네. 42명의 의원 중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3분이 계시고요. 네. 그중에 7분이 재선 의원이십니다. 네. 그 7분의 재선 의원님들은 전반기에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재선 의원 이상 의원님들은 우리 초선 의원들에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를 또 화합에 힘을 실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의정이 부족하다고 그런 우리의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그래야 참신한 변화 또 새로운 기대도 상존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재 우리 초선 의원들이 절반이 그 기초의회에서 의장하고 그 상임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능력이 충분하고 예. 그리고 광역에서 2년 동안 광역의정을 좀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의원들이 활동한 걸 봤을 때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면서 그 견제라든지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는 늦은 밤까지 의원들이 사무실이 불켜 있는 거를 네. 눈으로 목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바짝 긴장을 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1대 의원님들은 말보다는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초선이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이 조례 4호 입법 평가제 추진인데요. 이게 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또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쉽게 말하면은 그 AS 그라고 제도라고 좀 이해했으면 AS 제도. 예, 좋겠습니다.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가치관이 달라지듯이 네. 조례의 목적 내용이 현 시대에 맞는지 또 맞지 않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후 서비스. 예. 그래서 내년도에 그 입법 평가제가 집행이 된다면은 조례의
그 양적 증가에 따른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있고 네. 조례의 신뢰도라든지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례는 그 실생활에 밀접한 법규인 만큼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시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도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그 지난해에 사후 입법 평가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 25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자체 시범 평가하고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입이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네. 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의 과정에서 약간 보완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입법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약 2년 이상 소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입법 평가제도는 의원들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조례와 그 정책관 유기적 관계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우리 충남의 실정에 맞도록 확인하기 있는 제주도적 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앞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좀 아닐까 싶어요. 지난달 10일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 상태죠. 앞으로 남은 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초 그 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인 균특법이 국회 개정안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220만 도민이 하나의 열정으로 일궈내는 값진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혁신도시 지정 신청도 지난달에 마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중앙부처와 협의 절차를 감안하면 빠르면 올 10월 늦어도 연내 지정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는 공공기관 이전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저도 혁신도시 지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역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좀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질문을 주신 대로 이제 우리 충남 산업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미 의회에서도 이전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유치 가능한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전 희망 수요를 파악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공공기관 이전 반대할 시에는 어떻게 설득하고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묻고 대책도 촉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충남의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업무 협약이라든지 결의문 채택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도내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로 좀 더욱 더 심화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좀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수도권에 인접한 서북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밀집된 반면에 그 동남부권 그 이후 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저상승세가 두루두리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산업을 발견하고 노후 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법 중에 하나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 발전 사업입니다. 이 조례, 충청남도 지역발전 지원에 대한 조례와 또 재정지원 근거인 특별회계가 설치된 이후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약 2조 원의 그 재정을 투입해 지역발전 사업에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내 이제 마무리되어 있는 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그 내년부터는 5년간 2차적인
2단계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공과 컨설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진 평택항 도계 분쟁 문제도 좀 짚어볼 텐데요. 현재 이 문제를 충남 전체 이슈로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의 대응 계획도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하를 선고했는데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충남의 바다를 매립한 땅을 충청도 땅인 게 이게 당연한 거를 그렇죠. 이렇게 각하를 선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 사항이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 간 갈등이 아니라 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공간적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예. 행정안전부 장관이 2009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이제 근거로 해서 공유원 매립지 관에 대한 그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그 중앙의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이후에 그 5년 동안 우리 1822일 우리 당진이라든지 그 아산, 충남 도민이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헌재나 대법원 앞에서 촛불 시위 등 또 우리 1인 시위에도 당진 땅의 당위성을 수차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네. 아쉽게 그렇게 각하 결정으로 해서 우리가 허탈감이 큽니다만 그 앞으로는 그 대법원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매립지 그 인근에 있는 영웅바위 일대를 현장 점검을 하고 네.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행정과 정치권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가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행정의 파트너이자 견제 기구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충남도와의 소통 계획은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람이 말을 하지만은 귀신도 모른다는 인부론 신부지라는 말처럼 네. 모든 문제가 불통해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때문에 후반기에는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서로 교감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사전에 소통을 해서 머리를 맞댄다면은 소모적인 갈등이 줄어들고 견제와 감시도 자연스럽게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도의 그 주요 투자 사업이라든지 도민의 관심도 높은 정책은 추진 전부터 소관부서 상임위원회 간 간담회를 갖고 사전 협의제를 시행하고 의원이 제안한 정책 추진 사업이라든지 도 추진 사업의 정생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정책 정기 시스템을 구축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부터 집중 호흡까지 힘든 생활하고 계신 우리 220만 도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방의회에 존재하는 도민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충남도의회 후반기는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도정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이런 위기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우리 도민들의 삶 영위를 위해서 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반기 의정활동 동안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충남도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김명선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충남도의회 활동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